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양해의 6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 대홍콩 정책, 홍콩 국가안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이 양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엄밀하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및 기구 제도를 만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결정, 그 초안, 이 긴 이름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언론들에서는 5월 28일경에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요. 전인대에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먼저 해버렸죠. 그리고 이 의견을 발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간단한 7개의 항인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은 전인대의 상무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게 되는 이 법안은 홍콩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발표와 동시에 즉각 효력을 발휘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죠. 이 홍콩 국안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 시민들은 즉각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언론인 중에 한 사람, 리즈잉 같은 사람은 홍콩 시민들에게는 이제 2가지 선택밖에는 없다.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투쟁하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은 홍콩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즈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밖에는 홍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당신이 꼭 홍콩을 도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홍콩 시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홍콩 국안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예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흥분한 언론으로부터의 보도를 듣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전격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받게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견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번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즉각 강경 진압한 것도 이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다 예상되었던 일이고 준비된 수순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마당에 시위 진압에 있어서 무슨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여론은 매우 나빠서 각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안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일 내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이미 홍콩 기본법 23조가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은 1997년에 홍콩이 중국의 회귀가 될 당시에 그때 중국 정부가 홍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죠. 일국양제를 비롯해서 홍콩의 독립된 체제와 법치를 규정하고 있는, 말하자면 홍콩의 헌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콩 기본법 23조를 보면은 홍콩이 중국에 회귀한 이상에는 국가의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적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홍콩이 여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가안보법에 해당되는 법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라,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마카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를 배반한다든가 국가를 분열시켜서 반동을 선동한다든가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든가 국가 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홍콩 특별행정구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대로 이야기가 됐으면 홍콩이 이 23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넘는 동안 홍콩이나 마카오는 모두 이 관련된 법 제정을 미루어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법을 제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터이고, 또 중국 당국도 법 제정을 안 한다고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것이죠. 이 홍콩 기본법 23조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에 홍콩에서 반송중법 운동이 터져 나오면서였습니다. 당시 타이완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타이완과의 범인 인도 협정이 없기 때문에 범인인 줄 알지만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램 그리고 친중파 의원들이 중국 사법당국이 법을 위반한 홍콩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법을 추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홍콩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났던 계기니까요. 그렇지만 가뜩이나 홍콩의 미래를 불안해하던 홍콩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법 제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게다가 입법 과정이 홍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친중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모두 반발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이죠. 이 반송중법 사건이 발발을 하면서 홍콩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 중국 당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베이징에서 4중전회가 열렸었고, 이때 홍콩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이 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4중전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문 중에 이미 홍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체계를 정비해서 이를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는 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정해진 수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997년에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그리고 그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홍콩의 국가안전법, 이것을 홍콩이 20년이 넘도록 제정해오지 않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법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방침이 작년 4중 전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고,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인대이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진행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여태까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갑자기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홍콩의 선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당국은 작년에 있었던 홍콩의 입법위원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했었던 것 같죠. 그런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는 먼저 홍콩의 입법위원 선거를 치른 다음에 예상대로 친중파 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면 이 친중파 입법위원들을 통해서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입법을 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외로 홍콩의 입법위원 선거에서 친중계 의원들이 대거 패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홍콩의 입법회를 통한 홍콩의 국안법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게다가 이번 9월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 달인 6월 달부터는 선거 태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캐리람 장관과 같은 친중파 인사가 당선에 실패를 해서 반중파 인사가 홍콩 정부의 수반자리에 오르기라도 하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홍콩은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홍콩의 친중파 입법위원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결정 가능하고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단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중국의 입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전인대가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9월 행정장관 선거에 대비를 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도 홍콩 특별행정구 그리고 홍콩 인민들의 민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14억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모든 중국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 전국인민대표회의, 여기서 결정을 하면 충분히 논리상으로 명분이 쓴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일국양제라는 명분 충족을 위해서 법안 자체의 내용은 전인대에서 상무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만들지만 이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홍콩 당국에서 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홍콩 국안법의 후폭풍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 사항이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영국의 보리스 총리였습니다. 영국이 화웨이의 5G 설비를 35%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 철회해서 중국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시를 했죠. 명분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홍콩의 중국 회기 당시 영국과 중국 간의 협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항의한다, 이런 명분이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고 홍콩에 관한 사안은 중국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내정이다, 중국의 내정이니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입장이죠. 사실 보리스 총리가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영국에서 5G 이슈가 골치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찬반
찬반 논란이 뜨겁거니와 결정적으로 화웨이의 5G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미국은 화웨이의 설비를 철거하지 않으면 파이브 아이즈 연맹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국의 수상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전통적으로 영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영국의 총리를 미국의 강아지라면서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번 상황을 이용을 해서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영국이 자주적으로 화웨이 5G를 배제했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든 중국으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 어떤 국가가 어떤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겠죠. 오로지 미국 한 나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홍콩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통과를 시킨 홍콩 인권법에 의한 제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콩의 민주, 홍콩의 인권에 침해를 주는 중국 관료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든가 해외 자산 동결 등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은 중국 영토며 이것은 내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홍콩에 대한 관세도 중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고요. 현실적으로는 홍콩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막는 그런 효과가 있죠. 세 번째는 홍콩의 자유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뺏는 것입니다. 홍콩의 폐기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홍콩의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에 대한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담 없이 결정하기 쉬운 것은 바로 홍콩 인권법에 따른 조치일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거니와 반대 의견이나 민감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번 제재 범위에 들어가는 중국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정도겠죠. 아마 현실적으로는 먼저 소수 그룹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서 점점 확대해가는 이런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인권법에 따른 조치로 끝나기에는 뭔가 좀 서운하죠. 언제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만일에 홍콩 인권법에 의한 조치로 끝나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유효한 조치를 취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언론의 초점이 그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홍콩 사태라는 파급에 비해서 관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에 그친다면 그 제재의 강도가 너무 약소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홍콩의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홍콩도 무역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이 무역으로 손해를 입든 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게다가 홍콩의 무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손해를 입을 만한 미국 기업이나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홍콩을 제재 대상에 넣고 싶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홍콩 시민들이 중국에 대항해서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홍콩 시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제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홍콩에 대한 무역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이렇게 충분한 이상에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제재하는 조치는 적어도 단시간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홍콩의 주식시장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중국 기업들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무너지면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홍콩 구간법이 발표된 후에 홍콩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폭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영회사들이 열심히 사자에 나서서 주식시장을 받쳐주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인 하락 수준은 원래 예상할 수 있었던 하락 수준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80%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할 때 주로 누가 개입을 했느냐? 대부분 미국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또 각종 펀드, 인덱스 펀드, ETF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을 해서 서방의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이 홍콩에 갖다 부어놓은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이 표를 보시면 홍콩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오히려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홍콩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돈의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통해서 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지금의 시진핑 그룹이기보다는 주로 상해방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진핑 그룹 쪽은 크게 덕본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현재는 중국 금융회사들이 홍콩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진핑 그룹 쪽에서는 방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힘이 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홍콩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월스트리트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야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든 말든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홍콩 증시의 폭락으로 손해를 입는 것이 단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그친다면 상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시듯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 비중을 보면 미국은 1.4%에 불과합니다. 일본, 싱가포르보다도 적습니다. 반면에 중국만 해도 20%가 넘지 않습니까? 홍콩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중국이 큰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 중국보다도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세회피 지역이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버뮤다 이 세 군데 조세회피 지역의 대홍콩 투자를 다 합치면 59%나 됩니다. 이렇게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일 것이고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죠. 아마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들이 주요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홍콩 금융시장의 이해관계가 가장 결부되는 세력은 중국 정부 중에서도 상해방 계열 그리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들 이런 그룹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시진핑 그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는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서 상해방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면 이들에 대한 케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들의 이해관계를 완전 도외시할 수가 없죠. 월스트리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수의 미국 시민들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언제나 대규모 금융 손실이 나면 결국은 정부의 돈,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을 해왔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면 월스트리트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방법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행히 중국 정부가 지금 당장은 홍콩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 아직은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은 홍콩의 금융시장 지위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조치를 한다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조치를 취하고 홍콩 시장에서 빠져나온 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의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녹화를 하려는 그 직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는 뉴스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콩 인권법에 의한 조치 그리고 홍콩의 자유무역에 대한 조치 이 두 가지를 중핵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직은 금융에 대해서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추측이 그렇게 많이 어긋난 것 같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